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4일날 개정한 집합건물법이 시행이 2021년 2월 5일부터 됐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3월 25일 법무부 장관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일부 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블로그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집합건법이 추가 개정되었다. 오피스텔 상가관리비 세부 내역을 세입자, 임차인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할 관리인의 의무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강화하고 또는 서면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이러한 등등의 집합건법이 추가로 개정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자,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요 보시면 제가 실제로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의안 정보 시스템 가보니까 여기에다가 집합건물 쓰시면 되거든요. 집합건물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썼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2021년 3월 25일 날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접수했어요. 그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어떻게 이제 또 개정될 것이냐? 그게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관리인을 선임해야 될 그런 집합건물의 범위를 확대했어요. 즉,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10명이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구분 소유자가 2 이상이면, 2 이상이 뭡니까? 그냥 집합건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 소유자 2명 이상이면 집합건물이잖아요. 이렇게 구분 소유자가 1명이 넘어서 2명 이상 되면은 무조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도모했다. 이게 첫 번째 개정안이고요. 두 번째, 자,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요. 이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계속해서 집합건물도 아파트에 준하는 관할관청에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한 10년 이상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집합건물이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분쟁이 너무 많다. 아파트처럼 관리감독을 해서 분쟁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줄곧 얘기했는데 이게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할관청에다가 집합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관청은 이게 우리 소관사안이 아니다, 당신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관할관청은 너무 이제 싫겠죠. 일이 많아지니까요. 주택이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실 거예요. 뭐 어찌되었든 이런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거예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개정이 시기에는 좀 늦었지만, 너무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여기에 관리인은 관리단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거래 행위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해가지고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비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장부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관리인의 주요 사무에 대해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권이 강화됐는지 이거는 이제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돼요. 통과돼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됐지만 아직도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사면결의 요건을 완화시켰어요. 이게 종전에는 사면결의는 5분의 4, 80%잖아요. 이 80%를 75%, 즉 4분의 3으로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면결의서가 너무 어려워요. 서면결의서가 규약 통과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구분 소유자 4분의 3 모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요, 더더욱더 모이기가 힘듭니다. 자, 이러면 한 번 정해진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면 결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80%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부 요건을 완화해서 4분의 3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면 결의의 정족수를 합리화했다. 이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